다음 자료형 중에서도 문자 자료형을 다룰 일이 꽤 많을 거예요. 문자 자료형을 다룰 일이 꽤 많을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쓰잖아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용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한 줄 내리고 싶어. 한 줄 내리고 내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줄 내리고 엔터를 치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네, 안 내려가죠. 한 줄 내리고 한 다음에 엔터를 쳤는데 여기 안 내려가요. 네, 문자열에서는 이거 코드에서는 한 줄을 내린다는 건 그냥 다음 내용을 쓰겠다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자열 데이터 안에서 한 줄 내리기를 해주고 싶으면 이런 내용을 넣어야 돼요. 개행이라고 하죠. 네, 개행. 파이프 이거를 이 W를 원 표시라고 하죠. 네, 파이프 연산자라고도 하나요? 그래서 파이프 표시하고 N. 네, 밖에서 칠 때는 W자가 나오는데 여기 안에서 치면은 네, 저런 식으로 슬래시 역 슬래시 뭐 이런 이 슬래시와 반대 방향의 슬래시가 그어집니다. 실행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한 줄 내려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탭이나 뭐 그리고 이 역슬래시가 어떤 명령, 새로운 뭐랄까 한 줄 내리고라든가 아니면 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 자체를 입력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자를 그대로 나타내고 싶으면 두 번을 쓰면 됩니다. 두 번을 쓰면 이렇게 한 번 나오게 돼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따옴표도 기본적으로는 안에서 쓸 수가 없게 돼요. 네, 따옴표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나는데 이 따옴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따옴표랑 다른 종류의 따옴표를 써주면 이런 식으로 바깥은 하나로 둘러싸였는데 안쪽에 쌍따옴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가장 간편한 건 네, 이런 식으로 파이프 연산자 다음에 파이프 연산자로 하는 게 맞나 이게? W 다음에 쌍따옴표나 따옴표를 써주는 게 가장 간단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파일을 다운받는다든가 경로를 지정해야 될 때 보통 윈도우에서는 이제 이런 파일 탐색기 같은 거 열면은 주소를 보통 주소가 이렇게 W자로 구분이 되잖아요. 하위 주소가 W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파이썬에서 저 W를 그대로 써버리면은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들어갈 때 이걸 개행으로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저런 거를 쓸 때는 내용 앞에 네, 이런 거 R를 붙이면 이스케이프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네, 이 내용 있는 그대로가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쓰면은 우리는 경로하고 노트를 쓰고 싶은데 경로 내리고 OT가 나와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R만 붙이면은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안에다 쓴 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건 나중에 더 고급 기능을 사용하게 될 때 그때그때 찾아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따옴표 사용하는 방법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네, 이렇게 W 쓴 다음에 쓰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따옴표로 감싸거나 그래야 따옴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따옴표도 같은 쌍따옴표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문자열 데이터는 특이하게 인덱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봅시다. 다 지워버리고 이진한 선생님이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네임을 뽑으면 이렇게 이진한 선생님이 나오는데 문자열 중에 맨 앞 글자만 뽑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0을 넣어주면 돼요. 인덱스를 0, 1, 진 나오고 2, 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의할 거는 첫 번째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
반대로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마지막 글자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0부터 땡땡 4까지 뽑아내겠다. 그러면 이진한 선까지 나오죠. 자, 근데 또 주의할 거는 이게 네 번째 글자까지 뽑아낸다는 뜻이지 다섯 번째 요소를 뽑아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소 빼기 1만큼의 내용을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넘어가시면 되고, 포매팅, 문자의 포매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나중에 검색해가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이거를 그대로 갖다 한번 써볼까요? 네, 이거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네, 지금 데그리, 온도가 23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temperature라는 변수 안에 현재 온도는 %D도입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데그라는 걸 넣었죠. 이거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데그 안에 담겨 있던 게 요 템프 안에 담아 들어가 가지고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내용들만 바꿔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200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것만 바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할 때 이런 문자열 포매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 그리고 맨 끝에 또 % 해당하는 변수,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죠. 뭐 습도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무튼 뭐 A라고 해가지고 230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습도는 %D %D입니다. 입니다 하고 %A라고 하면 될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네, 에러가 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군요. 대그 콤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괄호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해당하는 변수를 넣어주면 이렇게 포매팅을 해가지고 내보내주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보통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SQL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될 때 뭐 테이블 이름이라든가 칼럼 이름이라든가 그런 거를 구분할 때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 되게 편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써야 돼요. 템프 현재 온도는 가로 이거 하고 플러스 데그 플러스 도입니다. 습도는 띄고 또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다 하고 또 변수명 A 하고 또 플러스 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뭔가 이게 뭔지 한눈에 인식하기가 되게 어렵죠. 이렇게 되면은 가독성이 있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가독성에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따옴표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헷갈려요. 가끔가다 따옴표 하나 빼먹으면 에러 나는데, 네,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매팅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D라고 했는데, 네, 이 문자 들어갈 형태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요. 아까 전에 D는 정수의 경우에는 D를 넣어야 되고요. 부동소수, 플로트형 자료형의 경우에는 F를 넣어주고, 네, 아니면은 이게 %가 이제 문자열 포매팅 코드라는 표시니까 %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를 한 번 더 써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W자랑 똑같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아니면 문자열을 넣어야 될 때도 있고, 네, 문자 한 개를 넣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사용되는 코드가 다 다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 표시를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포맷 함수를 써가지고 포매팅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각자 쓰시면
돼요. 이걸로 쓰고 싶다면 짜잔 가로로 중가로로 가둬주고 습도도 짠짠 중가로로 가려다 주고 그 다음 for 아이고 잘못 썼다. 프린트 아이고야 프린트 하고 format 한 다음에 대그 A 써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포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취향에 따라서 각자 하시면 되겠죠. 네,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SQL 쿼리문을 만들 때나 크롤링 아니면 문자를 다룰 때 되게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은 이걸 들어도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 여기다가 몇 개 써놨어요. 이게 다는 아니고 진짜 무수하게 많은데 기본적인 것들만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일단 카운트가 무엇이냐. 카운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프린트 카운트 네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네, name count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2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1을 내뱉죠. 이거는 뭔 말이냐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문자가 요 name이라는 데이터 안에 몇 개나 들었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진한 선생님 2라고 하면은 2개가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당 문자열 안에 해당 문자가 몇 개 들었나를 세주는 게 카운트고요. find 이거는 여기만 바꾸면 되겠지. find 이거는 이라는 글자가 요 이진한 선생님 이 안에 몇 번째의 위치에 있나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0이라고 나왔죠. 즉, 이 네임의 첫 번째 데이터가 2라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인덱스 find랑 똑같은 건데 find는 여기 써놨네요. 없는 문자를 찾을 때 find에서는 -1을 내주거든요. 근데 인덱스에서는 에러를 내줘요. 자, 그러면은 그냥 1을 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에러를 내서 코드를 종료시키느냐. 뭐 중요한 데이터를 다룰 때가 있겠죠. 조금이라도 에러가 있어서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다 꼬이죠. find에서는 그게 꼬여도 그냥 어거지로 가게 해줘요. 하지만 인덱스는 에러를 내서 반드시 종료해야 되는 상황,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리플레이스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리플레이스 문자열 리플레이스 여기다가 한번 볼까요? 여기다 네임을 그대로 할게요. 네임 리플레이스 바꿀 문자를 2로 하고 바뀔 대상이 2고 바꿀 문자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2라고 할까요? 숫자 2.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어이구 안 바뀌었네. 거꾸로 썼나 내가? 네, 2. 어이구. 여기다가 또 다시 대입을 해줘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해주면은 네, 바뀌게 되죠. 이거는 왜 해주는 거냐면 이 name하고 replace를 해주면은 진이라는 글자를 2로 바꿔가지고 만들어주는데 이 만들어준 데이터를 어디다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대인연산자를 써가지고 넣어줘서 네, 이 데이터를 그대로 뽑아놔 주면 되는 겁니다. 뭐 2를 바뀔 문자 이렇게 써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찾을 문자, 바꿀 문자. 네, 스플리트는 특정 문자열을 기준으로 문자들을 나누려고 할 때. 네, 그래서 이거는 스플리트
네, 문자열은 name. 특정 기준 한으로 나눌까요? 한을 기준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어이구야. 나눌 문자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를 name으로 쓴 게 아니라 한을 그대로 써야겠네. 이렇게 쓰면은 네. name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이진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첫 번째 데이터 인덱스 0을 뽑아내면은 이진만 나오고요. 두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뭉치를 뽑아내면 선생님 2 이렇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은 이렇게 이 기준을 통해서 나누는 역할을 해준다 보시면 되고, 특정 문자를 사이에 두고 합칠 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 예를 들어서 2021년이라는 문자가 있고 또 3월이라는 문자가 있고 22일이라는 문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네, 여러 가지 문자가 있는데 이 조인을 해가지고 이 리스트 아직 리스트라는 걸 안 배웠는데 이 문자 리스트를 조인해가지고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사이 문자를 껴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리스트를 잠깐만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 2000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디 보자. 네, 사이 문자를 마이너스로 할까요? 사이 문자하고 조인 그다음 리스트 하고 프린트를 다시 네임으로 고쳐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21년 그리고 3월 그리고 22일이 이 마이너스 표시가 가운데 껴들어가 가지고 하나의 문자로 합쳐져요. 출력을 하게 되면 이게 숫자로 인식이 안 되네요.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이 마이너스를 껴가지고 문자열들을 합쳐줍니다. 네, 이런 형태의 파편화된 날짜 데이터를 보기 좋게 합쳐줌. 네, 끊을 때도 있고 합쳐줘야 될 때가 있죠. 끊을 때는 이 스플릿으로 나눠주면은 거꾸로 네임을 했지. 다시 네임이 스플리트를 써봅시다. 네임 스플리트 나눌 문자를 마이너스로 하고 다시 프린트 네임을 하면, 자, 여기서는 아까 전에 여기서 합쳤죠. 반대로 여기서는 쪼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합쳐진 게 나오고 다시 여기서는 쪼개진 파편화된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뭐 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나는 마이너스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점으로 구분해 준 다음에 그 다음 마이너스로 붙여주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처음에는 스트링 2021년 0322라고 합시다. 자, 근데 아이고, 네, 이렇게 해봅시다. 뭐가 잘못된 거지? 인발리드 신텍스 뭐가 잘못된 걸까? 이거 다 없애버릴까? 내가 이걸 안 해줬구나. 따옴표를 안 해줬네요. 네, 이렇게 해보면은 어잉
리스트로 해줘야지. 내가 여러 가지 실수를 했구만. 네, 이렇게 되면 딱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점으로 구분되어 있던 거를 나눠줘요. 나눠주면 이 나눠진 게 프린트가 되죠. 그 다음 이 마이너스로 조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엮인 것들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은 이거는 뭐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아, 이해하기가.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일단 여기다가 더 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넣거나 아니면 정규 표현식 문서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정규 표현식을 다루려면은 R2라는 모듈을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R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다룰 때 그 다루는 문서에서 따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자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네, 다음 자료 구조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